할머니, 겨울 오기 전에 죽어요. 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들의 속을, 아니, 그들의 끝을 보는 것처럼. 이곳엔 기록으로만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담 서재는 기록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조선 마렵 한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관상으로 운명을 보던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능력이 아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의 이름은 석견이었습니다. 석견, 돌처럼 단단하게 보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조선 마렵 한양에서 사흘 걸음 되는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진사, 어머니는 송씨 부인이라 불렸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새벽이었죠. 산파 박씨 할멈이 송씨 부인의 집으로 급히 불려간 건 밤 사경이 지나서였습니다. 산통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고 송씨 부인은 이마에 땀을 흥건히 적신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거의 다 됐소. 박씨 할멈은 수십 년 이 일을 해온 노련한 산파였습니다. 100명도 넘는 아이를 받아본 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순간 할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야. 평생 아이를 받으며 온갖 일을 겪어본 할멈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폐가 열리고 생명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는 눈을 뜨고 태어났습니다. 보통 갓난아이는 눈을 감고 있거나 희미하게 뜨더라도 초점이 없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세상을 봐온 사람처럼 명확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박씨, 할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갓난아이의 눈빛이 무서웠던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할멈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 아이가 괜찮은 겁니까? 송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해진 것이죠. 아니, 괜찮소. 아이는 건강하오. 할멈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송씨 부인에게 안겨주면서도 할멈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작은 눈빛이 자꾸만 따라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씨 할멈은 집에 돌아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할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만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 내 죽을 나를 본 것 같았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석견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마당에 들어오면 석견은 기어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저 아이 참 무섭게 생겼구만. 눈빛이 영 심상치 않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 진사와 송씨 부인은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석견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 이장 한 영감이 최 진사 댁에 들렀습니다. 석견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한 영감은 최 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견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그러느냐? 한 영감이 웃으며 석견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마. 여기. 석견이 자신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검은 줄이 있어요. 겨울 오기 전에 없어져요. 순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는 거냐? 한 영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진사는 황급히 석견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해 초겨울 한 영감은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석견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한 영감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 댁 아들놈이 한 영감 죽을 걸 미리 알았다더라. 헛소리 말게. 3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아니야. 내 친척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더군. 석견은 5살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석견은 사람을 보면 얼굴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김 봉사가 최 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죠.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고 비단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진사어른,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김 봉사는 웃으며 최 진사와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석견은 마루 한쪽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소문의 그 아이입니까? 김 봉사가 석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예. 하지만 그저 아이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최 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래도 한번 봐주면 어떻습니까? 나도 궁금하오. 김 봉사가 석견에게 손짓했습니다. 석견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 봉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 석견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어떻다는 거냐? 눈 밑에 붉은 기운이 있어요. 돈이 새나가요. 많이. 김 봉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돈이 새나간다고? 나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석견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검은 점이 보여요. 믿었던 사람한테 속아요. 그 말에 김 봉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번 달 안에요. 석견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마루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 봉사가 다시 최 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무명 옷에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칠인사 어른. 김 봉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전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최 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견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김 봉사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이 석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 진사 댁 아이가 정말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더라. 관상을 본다던데 얼굴만 봐도 미래를 안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대놓고. 석견은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관상의 규칙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은 재물과 건강을 보여줬습니다. 눈빛이 흐리면 병이 있고 눈 주변에 검은 기운이 감돌면 재산을 잃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고 눈자위가 누렇게 변하면 간이 나쁜 것입니다. 입은 말과 음식 그리고 인연을 보여줬습니다. 입술이 창백하면 혈기가 부족한 것이고 입꼬리가 축 처지면 말로 인한 화가 있습니다. 입 주변에 주름이 깊게 패면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간이었습니다. 미간은 수명을 보여줬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미간에 붉은 빛이 감돌면 재앙이 가까운 것이고 검은 줄이 생기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영감처럼 석견은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니까요. 어머니 송씨 부인도 아버지 최진사도 석견을 보는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석견아, 어느 날 밤 송씨 부인이 석견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사람의 얼굴에서 뭔가 보이는 거니? 석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보이는데? 다요. 다라니?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다요. 송씨 부인은 석견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뭔가 보였지만 석견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송씨 부인은 석견의 침묵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석견에게 음식을 주었고 어떤 이는 돈을 주려 했습니다. 석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석견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알고 싶어 했지만 진짜 원하는 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견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석견의 비극이 시작되는 이유였습니다. 석견이 9살이 되던 해, 마을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웃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상을 보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최진사 댁대문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이, 벼슬아치, 장사꾼 모두가 석견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소. 장사가 잘 될지 망할지 알려주시오. 최진사는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밀고 귀한 선물을 놓고 가고 심지어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관상을 안 봐주면 이 집에 불을 지르겠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석견을 방 안에 가둬두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넘고 창문을 두드리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석견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두려움이, 탐욕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정참봉. 읍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하인셋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최진사, 내가 왔소. 정참봉은 거만하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내보내시오.
내 관상을 할머니, 볼 것이요. 겨울 최 오기 전에 진사는 죽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살 아이의 입에서 참봉 나온 어른.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몸이 좋지 그 않아. 말은 틀린 적이 어림없소. 없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한데 그 아이는 태어날 내가 못 때부터 본다는 달랐습니다. 법이 어디 있소? 울지 않았습니다. 당장 데려오시오. 눈을 뜨고 태어났습니다. 정참봉의 목소리에는 그리고 위협이 사람들을 담겨 있었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진사는 어쩔 수 마치 없이 그들의 석견을 속을. 불렀습니다. 아니, 석견이 그들의 끝을 천천히 보는 마루로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참봉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석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내 관상이 어떠하냐? 정참봉이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석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너무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입, 석견이 작게 말했습니다. 입이 어떻다는 거냐? 입 주변에 검붉은 기운이 있어요. 말로 화를 입어요. 정참봉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로 화를 입는다고? 허허, 나는 말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오. 그리고 석견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참봉의 미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검은 줄이 가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서 말하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뭐야?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관상쟁이냐? 정참봉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석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참봉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영모에 연루되어 차명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참봉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더라.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입을 닫으면 그건 좋지 않은 징조래. 이제 사람들은 석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했습니다. 석견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침묵할까봐 어느 날 장사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손씨라는 자였습니다. 뚱뚱한 몸에 욕심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나에게 팔지 않겠소? 손씨가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싶소. 양반들에게 관상을 봐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최 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파는 일은 절대. 그럼 이 마을이 편하겠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말이오. 손 씨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고통받고 있지 않소? 차라리 나에게 맡기는 게. 돌아가시오.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손 씨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석견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자들, 석견의 능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자들. 석견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이, 너무 많은 불행이, 너무 많은 욕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석견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운명을 알고 싶어 해요? 송씨 부인은 석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알아도 바꿀 수 없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단다. 그게 바로 사람이야. 석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알면 더 고통스러운데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바꿀 수 없는데 왜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석견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나쁜 말을 들으면 화를 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도. 그리고 그들은 석견을 원망했습니다. 석견이 나쁜 운명을 가져온 것처럼, 석견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점점 석견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석견이 11살 되던 해 겨울, 그가 절대 보아서는 안 될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검은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가마 주변을 호위무사 넷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관상을 보는 아이가 있는 집이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검은 관복에 후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차림새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소인의 아들이 데려오너라. 명령조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송씨 부인이 석견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부인, 조정의 명을 거역할 셈이요? 사내의 말에 송씨 부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견은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눈발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석견은 그 사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석견의 몸이 굳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죽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눈 주변에 검은 기운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그림자가 겹쳐진 것처럼 수십 개의 죽음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입 주변에는 핏빛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말로 죽은 사람들, 그의 명령으로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미간. 석견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간에는 검은 줄이 아니라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그 구멍 주변으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권력의 기운이었습니다. 석견은 처음 봤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무언가를, 수명을 갉아먹으면서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어서 말하거라. 내 관상이 어떠하냐? 자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압이 가득했습니다. 석견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자네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석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최 진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물러서거라. 나는 이 아이에게 묻고 있다. 사내의 눈이 석견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느냐?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석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젓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것이 있다는 뜻이로구나. 자네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좋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죽느냐, 살아남느냐? 석견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달려왔지만 호위무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말하거라. 자네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석견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컥, 석견이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석견아, 송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석견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40이 넘으면 석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어찌 된다는 거냐? 2가지 길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가장 높은 자리. 자네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더 많이. 다른 하나를 말하지 않는구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뜻이로군. 사내는 돌아섰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그는 한 번 더 석견을 돌아봤습니다. 흥미롭구나. 나는 죽음도 권력도 함께 본 것이냐?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좋다. 나는 내 말을 믿지 않겠다. 아니, 믿고 싶지 않구나.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너는 오늘 거짓말을 했다. 석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지. 하지만 내 얼굴을 보니 내가 본 것은 하나뿐이었다. 죽음만. 사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살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살리려고 한 것이냐? 가마가 떠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석견은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피가 나왔습니다. 송씨 부인은 밤새 석견을 간호했습니다. 석견아, 괜찮니? 석견아. 하지만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석견은 두려웠습니다. 관상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석견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샵 관상 천재 아이 아담 오디오북 샵 오브 붕괴. 석견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송씨 부인은 마을의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에는 아무런 병도 없는데 마치 무언가에 씌인 것 같습니다. 씌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게 아닙니까? 의원의 말에 송씨 부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석견이 눈을 떴습니다. 석견아. 송씨 부인이 석견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석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명확하고 또렷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가려진 것처럼. 엄마, 그래, 엄마가 여기 있다. 이제 못 봐요. 뭐가 안 보인다는 거니? 석견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요. 아니, 보이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송씨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견의 능력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견이 사람을 보면 이제는 한 가지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죽인 사람들, 배신한 순간들, 앞으로 맞이할 죽음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석견은 사람을 볼 때마다 신음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 진사는 석견을 방 안에 가뒀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마라. 아무 얼굴도 보지 마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검은 관복의 사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더 크게 퍼진 것입니다. 조정의 대감마저 찾아갔다더라. 그 아이가 나라실까지 예언한다던데 사람들은 더욱 집요하게 석견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담을 넘었습니다. 석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한양에 너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신다. 석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내 하나가 석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석견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석견의 비명에 최진사가 달려왔습니다. 사내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석견아, 무슨 일이냐? 하지만 석견은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본 것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사내는 살인자였습니다. 석견은 그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봤습니다. 6명, 모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석견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도 사람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견은 물을 마시다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릇에 비친 자기 얼굴을. 그 순간 석견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송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니? 다쳤니? 석견은 떨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엄마, 거울이 어디 있어요? 거울. 왜? 보고 싶어요. 제 얼굴을. 송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송씨 부인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노쇠 거울이었습니다. 석견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석견은 자기 자신의 관상을 읽었습니다. 거울 속의 석견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이었습니다. 입 주변은 창백했습니다. 말을 아껴온 대가였습니다. 침묵이 그의 입술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간. 석견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간에는 가늘지만 선명한 검은 줄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에게서 봤던 것과 똑같은 줄이었습니다. 아, 석견의 손에서 거울이 떨어졌습니다. 석견아, 송씨 부인이 석견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석견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석견아, 무슨 일이니? 거울에서 뭘 본 거니?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울먹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석견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미간에 있는 검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5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석견은 변했습니다. 말을 더욱 아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야겠소. 송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그들이 짐을 싸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최진사,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불길한 일만 생깁니다. 관가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석견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석견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횃불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불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석견아, 안 돼. 송씨 부인이 막으려 했지만 석견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견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죽음을 봤습니다. 불행을 봤습니다. 질병을 봤습니다. 배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석견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석견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샵 관상 천재 아이 야담 오디오북. 석견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관상도 보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운명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석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보입니다. 석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석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석견을 시험했습니다. 내 관상을 봐라.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말해봐라. 내 앞날을 말하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우겠다. 하지만 석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죽음도 봤고 불행도 봤고 미래도 봤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애원해도 석견은 침묵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건지. 몰라.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나.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던 이들도 분노에 차 있던 이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석견과 그의 부모만 남았습니다. 송씨 부인이 석견을 끌어안았습니다. 석견아, 괜찮니? 석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견은 정말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석견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던데? 쓸모없게 됐구만. 사람들은 석견을 잊어갔습니다. 한때 신기하게 여겼던 아이를, 두려워했던 아이를, 이용하려 했던 아이를. 석견은 조용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바치를 했고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의원이 왔습니다. 석견을 진찰하던 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석견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몸은 건강한데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의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최 진사가 물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견은 12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석견을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최 진사 댁벙어리 아들. 석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견은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오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석견은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미간의 검은 줄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석견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 오랜만에 입을 연 석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빠. 석견은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관상을 보는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 죽음을 보는 능력.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조차도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결국 고통이었습니다. 석견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검은 관복의 사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석견이 예언했던 그 사내, 2가지 길이 있다고 거짓말했던 그 사내, 사내는 늙어 있었습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너를 보러 왔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석견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내의 미간에 있던 검은 구멍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붉은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말대로 40을 넘겼다. 사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죽지도 않았다. 그저 밀려났을 뿐이지. 석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2가지 길은 거짓말이었지? 석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속인 것이다. 왜? 석견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어른의 얼굴이요.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요. 사내는 한참 동안 석견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겁이 많은 아이였구나. 사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온 것이 아니다. 그저 고맙다고 말하려고 왔다. 고맙다고요? 내 거짓말 덕분에 나는 2년을 더 제대로 살 수 있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다. 사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너는 좋은 거짓말을 했다. 그것을 잊지 말 거라. 그것이 석견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석견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석견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석견아. 석견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한단다. 너는 울지 않았지. 그리고 눈을 뜨고 있었어. 송씨 부인이 석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무섭다고도 했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보는 아이였을 뿐이야. 석견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이제 편해요. 그날 밤 석견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석견이가 죽었다더라. 그 관상 보던 아이? 응, 15도 못 넘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다가 조용히 갔다더군. 사람들은 더 이상 석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상도 예언도 모두 잊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기억했습니다. 눈을 뜨고 태어난 아이, 사람의 운명을 보던 아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아이,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석견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석견의 마지막 용기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야담 서재의 오디오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